자, 4번이에요. 네. 단 한 개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지 먼저 갈게. 자, urge 무슨 뜻이죠? 얘들아, 쌤이 지금 단어는 아까 안 집어준다고 했는데 내가 단어를 집어주는 건 이 단어 뜻 자체는 어차피 독해교재 단어집에 다 나갈 거야. 맞지? 동의어 잡아주는 거야. 왜? 동의어가 많이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동의어에 또 약한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이 단어가 이 뜻이라고 외웠지만 사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쵸? 보통 이걸 뭐라고 외운다? 촉구하다라고 외워. 그치? 그러니까 자꾸 촉구하다라고 하니까 야 빨리빨리 해 라고 뭔가 자꾸 강요하다라는 느낌 나는데 폴스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야 자꾸 해! 강요하는 뜻이 아니라 recommend의 뜻입니다. 추천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됐죠? 그래서 자, 나는 당연히 스크래퍼와 인터뷰하기를 추천합니다. 자, 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면 내가 스크래퍼였기 때문이죠.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paranoid 정신착란이지. 그치? 즉 매드야 매드. 그쵸? 네. 자,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대. 됐지?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대. 자, 그러면 이런 거 당연히 몰라도 되죠. 왜? 의학적인 지문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에게 이거를 요구하진 않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봐. 여기까지 스크래퍼에 관련돼서 약간 무슨 느낌? 그렇지. 집안 형편이 안 좋았다라는 느낌이야. 그거만 알면 된다고. 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는 어차피 이것도 뭐야? 예시야. 알겠니? 됐지? 지금 뷰티풀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스크래퍼였기 때문에 스크래퍼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알아. 왜? 우리 집 너무 찌들하게 힘들었으니까. 자, 나는 5명 중에 4번째로 태어났어. 홀어머니 밑에서. 자, 뉴욕의 브루클린의 이웃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다 스키버구죠. 아까 뭐의 재진술 연결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정신병이야. 그만큼 집안 사정이 안 좋았다라는 걸 계속 말하고 싶은 거야. 맞지? 그치?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전화도 없었대. 자, 하지만 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뭐를 알고 싶어 했다? 어떤 관계? 그렇다면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과 스크래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지? 라는 걸 알고 싶었어. 왜냐면 자, 내 삶은 쉽게 바꾸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내가 스크래퍼였지만 나는 되게 찌들하게 가난했는데 하지만 나는 뭐를 추론해 볼 수 있어? 나는 동기부여가 됐대. 뭐를 추론해 볼 수 있어? 하이라이트 내신 문제 빈칸 추론 재진술. 쉽게 얘기해서 뭐야? 스크래퍼였지만 나는 뭐 하고 싶었다? 그렇지.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성공할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어차피 스크래퍼야.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패스미스틱 했다면 굳이 이 사람들의 차이점을 알고 싶지 않았겠죠. 그치? 그래서 작가는 자기가 스크래퍼였지만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대. 자,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프로필을 잘 읽어봤더니 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대. 이 공통점이 성공의 이유였겠죠.
자,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나 봅시다.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이 일찍 뭐가 있었다. 역경과 고난이 있었대. 그래, 요거만 보면 돼. 그치? 야, 이거 밑줄 쳐니까 이건 스킵이야. 그치? 결국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 이 사람들도 다 역경과 고난이 있었다. 그럼 집중. 왜 글을 이런 플로우로 갈까? 생각해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글 쓰지 않습니다. 이건 이따가 수능 유형에도 연습할 거지만 패러프레이징이 제일 중요하거든. 성공한 사람들이 뭐 착할 수도 있는 거고 성실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따지면. 근데 왜 이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성공의 근거로 삼았지? 여태까지 글이 뭐였어? 주제문이 중요하다고. 나는 왜 A를 추천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성공만 해봤기 때문에 실패를 잘 몰라. 반대로 나는 왜 B 스크래퍼를 추천해? 실패를 많이 해봐서 이제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라면 성공한 사람들이 뭐가 되어야 돼?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이러면 논리가 또 무너지잖아.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었구나. 화면 봐. 그래서 아까 계속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뭐야? 계속해서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터프한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딱 좋죠. 여기에 블랙 하나만 딱 뚫으면 여러분도 뭐 고를 수 있어야 돼? 아까 fail과 관련된 어휘를 골라야지.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성실성 막 이런 거 고르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치? 자, 그래서 당연히 conventional thinking이라는 건 뭐겠어? common thinking이죠. 그치? 이건 무조건 작가의 의도와 반대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자, conventional thinking이 뭐냐면 트라우마, 당연히 트라우마는 뭐를 이끌어? 어떤 잘못된 스트레스나 어떤 역기능을 이끈 데가 집중! 이게 커먼 띵킹이야. 그럼 작가의 생각은 트라우마가 나쁘다 좋다? 좋다는 얘기죠. 지금 느낌 오시죠? 그치? 이런 거 자꾸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 게 다 단서야 얘들아. 알겠니? 일반적으로 당연히 트라우마는 뭐다? 역기능, 부작용이 심해. 우리가 트라우마 걸렸다 그러면 되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가의 생각은 반대야. 오히려 트라우마가 역기능이 아니라 무슨 기능? 오히려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다라는 게 누구의 생각? 작가의 생각인 거예요. 알겠지? 생각하면서 글 읽어야 된다. 맨땅에 헤딩하면 안 돼요. 됐지? 네. 자, 당연히 그러나 이런 역기능을 연구했을 때 아주 예상치 못한 통찰력이 발생을 했답니다. 베네핏의 진술이죠. 심지어 가장 최악의 상황도 뭐를 할 수 있었다. 성장과 변화를 이끌 수 있었고 이런 성장과 변화가 굉장히 놀라운 상황으로 발견이 됐고 이건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거에 관련된 순기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랍니다. 아이들이 뭐를 했어? 어떤 위험, 트라우마에 걸린 아이들을 몇 명? 698명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를 했더라? 우와, 3분의 1이 오히려 트라우마에 걸렸지만 매우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살았대. 트라우마 걸린 3분의 1, 트라우마 걸린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오히려 성공을 했대.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해요. 또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추론 나오고 있어? 그렇지. Most people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트라우마는 전부 다 fail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치? 일반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걸렸다고? 그러면 전부 다 힘든 상황 아닌가? 이해되십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됐지? 여기서 지금 3분의 1이라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을 성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들은 성공을 했죠. 몇 분의 몇이나? 3분의 1이나. 됐지? 그러면 봐봐 이제. 자, 간단하게 써머리 해줄게. 중간 부분에 약간 좀 재진수도 있었지만 첫 번째 패러그랩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내가 무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스크래퍼 출신이었다. 스크래퍼 비born. 됐니?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스크래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역경과 고난의 생활이었을 거야. 하지만 세 번째 달라. 그래, 나도 어쨌든 뭐야, 성공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성공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죠. 그치? 그래서 이 성공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이 길었지만 결국 첫 번째 패러그램은 나 스크래퍼 출신이어서 잘 알아. 우리 스크래퍼 출신이었기 때문에 졸라 찌들하게 가난했어. 하지만 난 성공했잖아. 그 결과 다른 애들도 스크래퍼 또는 트라우마에 걸린 애들도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가 성공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주제는 스크래퍼라고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뻔한 게 어차피 주제일 거 아니야. 그치? 됐죠? 네. 자, 정답 갑니다. 지금 틀린 애들 굉장히 많아. 지금 1분 줄게.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글을 다 해줬는데도 못 맞추면 안 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1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대답해 볼게요. 자, 키역 봅니다. 같이 대답해봐 얘들아. 그래야 자꾸 잠도 깨고 자꾸 따라해야 돼. 그래야 이 2시간 반이 헛되지 않잖아. 안 그러면 너네나 나나, 너희는 막 힘든데도 들은 거, 나는 또 죽어라 설명한 거, 너희 둘이 우리 둘 다 뻘짓한 거야. 알겠어? 자, 같이 해볼게. 기억. 아빠는 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렇지, 정신병. 그쵸? 정신착란증. 됐죠? 자, 그 다음 화자는 몇 명의 친척들, 즉 형제들이 있습니까? 몇 명? 정확히 대답하면 5명은 자기를 포함한 거니까 4명의 형제들이죠. 그치? 형제 자기까지 포함하진 않잖아. 어쨌든 5명 중에 4번째로 태어났대. 그러면 자기 빼고 형제가 4명이라는 거죠. 대답할 수 있고요. 자, upscale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rich. 알겠지? rich. 자, 화자는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의 누구 근처에서 살았다? 부자 동네에서 살았대.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 너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얘네 뭐야?
가난했어. 부자가 아니었다고. 알겠니?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부자 아니거든?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얘 대답할 수 있습니다. D번 갑니다. 자, 그녀는 깨달았어. 뭘 깨달았을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라고 깨달았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역경과 고난이죠. 그치? 됐지? 자, 미음.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역경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아까 봤잖아. 이그잼플이었지만 이렇게나 많잖아. 이거 다 대답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굉장히 서베럴 다양했다. 피읍. 자, 여기서 얘들아 아까 기억나시죠? 전화가 없다라는 건 그냥 뭘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을 뿐이죠? 그렇지, 우리 집이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거의 예시였어. 맞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있는 질문은 그러면 전화가 없었는데 전화가 없었을 때 화자는 타인들과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 뭐 실제로 만났나?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모르잖아. 얘네가 어떻게 연락했는지 알아? 직접 만났어요? 모르죠. 그치? 그래서 비음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연구 결과. 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극복을 못했지? 다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극복을 못했지? 영어로 써봐. 그렇지. 2thirds지. 그치? 3분의 2는 극복을 못했지. 왜? 3분의 1은 극복했다며. 그럼 3분의 2는 극복 못했겠지. 알겠죠? 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요거 테드 요 지문만 했습니다. 뒤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 한 지문만 더 하고 끝낼게. 자, 이제 수능 유형인데 잘 들어 얘들아. 이제 너희가 이 정도 테드의 플로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이거 진짜 이제 껌이야. 너무 쉬워. 알겠니? 그래서 요것도 마지막으로 시간 하나 줄 테니까 차분하게 맞춰보세요. 150페이지 핍니다. 150. 쌤이랑 저희랑 좀 이거 SS 뷰즈에서 150 4네요. 네, 154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이제 2연습 할 거야. 자 얘들아 나봐 따라해야 돼. 지금부터 이 문제 푸는데 자꾸 습관돼야 돼. 왜냐면 아이들이 자꾸 잘못된 습관, 무슨 습관? 그냥 대충 해석해서 대충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답 골라. 이러면 실력이 죽었다 깨나도 늘지 않습니다. 왜냐면 쉬운 지문은 대충 해석해도 나와 정답은. 그거 나도 알아.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어려운 문제도 그냥 그렇게 대충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어려운 문제 맞추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자꾸 쉬운 문제도 아 여기서 이게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자꾸 이런 걸 조금 따져가면서 해야 돼. 그래야 그게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어려운 질문들도 그래서 플로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스스로 몸이 따라가게 된다고. 그 습관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자 가장 대입학에서 중요한 거, 대입학 따로 유형 있고 빈칸 따로 유형 있고 순서 서류 따로 유형 있어. 이번 한 달 그 2달 동안 쌤이 빈칸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고 순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면 삽입은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거 다 알려줄 거야. 제일 바보 같은 애들 뭐야? 주제도 똑같이 풀고 빈칸도 똑같이 풀고 순서도 똑같이 풀고 삽입도 똑같이 푸는 애들이야. 그러면 안 돼요. 접근 방식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주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문장 찾기 연습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해 정답을 골라. 단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나는 이 한 문장이 이 글에선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문장에 한 문장의 밑줄을 치세요. 그것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시작.
풀게. 단어 조금 신경 써서 외워주세요. 뭐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거 다 기록해 놨으니까 이거 다 가져가시고. 자, 볼게. 자, 한글 선지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 찾기 게임이야. 왠 줄 알아? 주제문도 못 찾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지문은 얘들아 잘 들어. 이 지문은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했어. 특히나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왜? 여기서부터는 컴마였기 때문에 예시잖아. 그치? 됐죠? 주제 찾기 연습부터 할 거야. 자, 왜 그럼 첫 문장이 주제문일까? 아는 사람? 이센티얼. 응? 이센티얼. essential?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왜? 화면 봐 얘들아. 자, 수특 라이트야. 수능 특강이야.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부교재. 그치? 그러면 지금 쌤이 모든 수특 라이트를 이제 여기 봐봐. 1번이 주제래. 그치? 그리고 얘는 3번이 주제래. 그치? 그리고 얘는 마지막 문장이 주제래. 그치? 즉 이렇게 주제문 얘는 또 3번이 주제래. 그러면 주제문이 첫 번째 문장인지 두 번째 문장인지 조금 다른데, 자 이제 잘 봐. 이제 얘는 이게 주제래. 얘도 이게 주제래. 그 다음에 얘도 이게 주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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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뭘까? 아까 주제가 가운데 있던 문장도 있었고, 그치?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다 첫 문장이 주제였어. 공통점이 뭐죠? 단 한 번도 but, however, yes로 플로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무조건 첫 지문이 주제문이야. 지금 이해되니? 이해돼? 즉, 지금 여기 글 봐봐.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이 지문을 쭉 볼 때 but, however, yet, 플로우 바뀌어 안 바뀌어?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어. 맞지? 그치? 혹시나 쌤 여기 but 있던데요. 이건 플로우 체인지가 아니라 not a verbi잖아. 그쵸? 즉 한 번도 플로우가 안 바뀌었어. 플로우가 바뀌지 않은 문장은 첫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가장 기본이야. 자, but이나 however나 yes이 있다면 이 문장이 주제문이겠죠? 반대로 이 부분이 단 한 번도 표현되지 않았다면 주제문은 무조건 무슨 문장? 첫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아까 봤지? 스트라이트 13지문 중에 10지문이 첫 문장이 주제였던 문장이야. 왜? 단 한 번도 플로우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게 90% 이상이야. 나머지 10%는 뭐 엑스퍼트가 등장하냐, 뭐 누가 등장하냐에 따라서 약간 주제문이 첫 문장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but이나 however 나오면 그 문장이 주제문. 그게 나오지 않으면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볼게. 자, 기술로부터 leaving behind, 즉 멀리 떨어지는 거. 언제? 혼자일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대. 됐죠? 첫 문장이 뭐다? 혼자 있을 때 뭐하고 떨어져라? 테크놀로지와 떨어지래. 혼자 있을 때 테크놀로지와 떨어지래. 한글 선지 문제죠. 수능 기준으로 따지면 몇 번입니까? 23번이죠.
그치? 24번부터 도표 브릿지 문제니까 그치? 이해되시죠? 22번은 영어 선지고. 그럼 봐봐. 이 지문이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구성하냐면 주제문을 그냥 한글로 번역해. 그게 정답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제문 찾기가 중요한 거야. 알겠니? 주제문이 뭐라고? 혼자 있을 때 기술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있을 때 기술로부터 떨어지는 게 필요하다. 혼자 있을 때 기술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하다. 정답 몇 번? 4번. 아시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한글 선지였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던 거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자, 여기 잘 봐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화면 봐. 이제 끝낼 거야. 자, 빈칸 문제잖아. 이 문장도 쭈루루루루루 보시면 여기 번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문장이야? 이게 주제문이겠지? 빈칸도 주제문에 따라 움직이거든. 그러면 주제문이 그냥 대놓고 but 이하가 바로 그냥 패러프리징한 것 때문에 정답이 쉽게 도출되지만 이걸 모르는 애들은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오답률 엄청 높아. 사실 이 문제 난이도는 어떤 문제 난이도와 똑같았어? 1분 문제 난이도하고 똑같았을 뿐이야. 근데 오답률이 천지 차이야. 그 이유가 뭐다? 선지가 한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난이도도 오답률이 높아져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 이거 맞추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많은 거 알려줄 테니까.